잘 보셨나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뭐가 됐던 이제 반야구에는 베이스 리드, 도루, 태그업 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베이스를 그냥 잘 밟고 경기에 임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반야구는 최대한 야구의 룰을 적용하되 복잡한 야구 규칙을 단순화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야구의 규칙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간단한 규칙 정도로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9명이서 하는 야구의 수비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가운데 보시면 아까 마운드라고 했죠, 선생님이. 마운드에는 투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수의 맞은편, 투수가 바라보는 홈 베이스에는 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구에는 포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루, 2루, 3루 각각의 베이스에는 1루수, 2루수, 3루수가 위치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야에는 1루수, 2루수, 3루수 외에 한 명의 내야수가 더 있어요. 그 수비수를 우리는 유격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 바깥쪽, 즉 외야의 넓은 곳에 위치해 있는 수비수가 외야수라고 하고요. 그 외야수는 3명이 있습니다. 우익수, 중견수, 좌익수 이렇게 3명이고요. 그 3명이 외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투수는 다 아시죠? 공을 던지는 사람. 자, 투수는 타자가 타격을 할 때, 공을 찰 때 이제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선수로서 야구의 승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수는 투수의 공을 받는 선수로 볼 배합을 투수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는데요. 포수는 타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서 이제 직구가 약한 타자한테는 투수가 직구를 던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구가 약한 타자한테는 변화구를 던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포수는 또 홈베이스 주변의 지역을 수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반야구에서는 포수가 없다는 점. 그래도 실제 야구 경기에서는 포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까지를 우리는 이제 내야수라고 하는데요. 각 루와 그 주변 지역을 수비하는 1루수, 2루수, 3루수가 있고요. 2루와 3루 사이에서 수비하는 유격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치는 타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시프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내야수는 이제 내야 주변에 떨어지는 공을 주로 수비하면서 이제 내야수들 간의 커버링과 같은 그런 협력 수비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 8, 9번인 외야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를 이제 우리는 외야수라고 하면서 넓은 외야에 떨어지는 공을 주로 수비하기 때문에 빠른 발과 그리고 멀리 던질 수 있는 송구 능력, 강한 어깨를 필요로 하면서 백업 플레이 같은 그런 협력 수비도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야구는 9명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야에 몇 명, 외야에 몇 명을 둘지는 인원수에 맞게 잘 조정해서 여유롭게 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비 위치는 우리가 자유롭게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반야구의 규격은 홈베이스에서 1루 그리고 홈베이스에서 3루까지의 거리를 보통 17에서 18m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큰 걸음으로 한 20보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그런 규칙 중에 스트라이크와 볼, 그리고 아웃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한 타자당 타석에서 스트라이크는 3개, 여기 S라고 써있죠. 전광판에는 노란색 불빛으로 저 2개밖에 없고요. 스트라이크는 3개, 볼은 4개. 볼은 4개. 여기 B라고 써있는 거, 저기 전광판에는 3개밖에 없죠. 그래서 한 타자당 타석에서 스트라이크는 3개, 볼은 4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트라이크가 3개가 쌓이면 타자는 아웃이 되고, 볼이 4개가 쌓이면 타자는 1루로 출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스트라이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던졌을 때 타자가 가만히 있는 경우. 두 번째,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타자가 공을 치려 했으나 헛스윙을 했을 경우. 세 번째,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타자가 공을 쳤으나 파울이 되는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스트라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3번이 되면 그 타자는 아웃이 되고요. 한 이닝에 아웃이 3개가 되면 공격과 수비팀은 서로 바뀌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스트라이크 존은 선생님이 반략을 할 때 이제 투수의 마운드에서부터 타자의 홈 베이스까지 라인을 그려 놓을 거예요.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검은색 2개의 선, 그걸 우리는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투수가 공을 굴리는데 저 선 안으로 공을 굴리면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저 선 밖으로 공이 나가게 되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겁니다. 자, 이번엔 볼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볼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게 공을 던지고 던진 공을 타자가 스윙하지 않았을 경우, 그게 바로 볼입니다. 볼이 4개가 되면 타자는 공짜로 1루로 출루를 하게 되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추가로 우리는 투수가 공을 굴려주잖아요. 그렇게 투수가 공을 굴려줄 때 공이 막 심하게 바운드가 돼서 공을 굴려준 경우에도 이거를 볼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수가 공을 굴리는 자세고요. 한 손으로 이제 볼링공을 굴리듯이 스텝 이동을 하면서 공을 굴려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이 막 튀긴다거나 바운드가 된다거나 하면 볼이 되니까 잘 공이 굴러갈 수 있게끔 공을 굴려주셔야 합니다. 한 손으로 굴리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2손으로 굴리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비를 할 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타자가 찬 공이 땅볼일 때 공이 굴러올 때 안정적으로 공을 캐치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세를 낮춰서 공이 오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손을 위치시킨 후에 양손으로 안정적으로 공을 캐치하여서 가슴으로 공을 품듯이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뜬 공을 안정적으로 캐치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흔히 플라이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떠있는 공에 항상 시선을 떼지 말고 공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잘 포착해서 이제 공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 그 위치로 이제 자리를 잡은 후에 양손으로 이제 팔에 힘을 빼고 가볍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공이 팔을 맞고 다시 튕겨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다음은 타자가 이제 공을 차는 자세입니다. 타자는 공을 멀리 찰지 가볍게 빈 곳에 툭 찰지 경기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킥을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서야 되는데요. 일단 공을 멀리 찰 줄 알면 가볍게 차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강하고 멀리 차는 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딤발이라고 하죠. 차는 발이 아닌 디딤발. 그 디딤발은 무릎을 약간 굽혀주고 이제 차는 발의 발등을 펴준 상태에서 공을 발등으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리를 스윙하면 되겠습니다. 공과 내 발등의 정확한 임팩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설명입니다. 자, 파울과 관련된 설명을 해줄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우선 야구에서는 0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파울을 치면 1 스트라이크로, 1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파울을 치면 2 스트라이크가 되지만 2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파울을 치면 3 스트라이크가 되어서 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2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2 스트라이크 상태에서는 파울을 100번을 쳐도 아웃이 아닌 거죠. 물론 번트 파울은 우리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발야구에서는 투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파울을 하면 3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파울을 하면 아웃이다. 이게 우리의 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파울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자, 우리가 파울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이쪽 자, 3루 베이스에서부터 홈 베이스까지의 요 라인 그리고 여기 홈 베이스에서부터 자, 1루 베이스까지의 요 라인을 우리는 파울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앞에 요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라인을 우리는 파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했듯 여기서부터 20보 정도 1루 베이스까지 뭐 한 20보 한 17에서 18m 정도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5m 정도로 거리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파울 라인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경기장을 이제 발야구 경기장을 그려놓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경기장을 그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발야구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주 간단한 파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투수가 공을 굴려줄 겁니다. 타자한테. 그러면은 요 타자는 요 굴러온 공을 발로 뻥 차겠지. 근데 이 공이 여기 앞에 있는 요 곡선, 요 파울 라인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뭐 여기서 한번 튀기고 뭐 떼굴떼굴 굴러간다거나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한번 튀기고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공을 차고 나서 첫 번째 바운드가 요 파울 라인 안쪽으로 공이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파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을 차기 위해서는 요 파울 라인 바깥으로 한 번에 찰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홈 베이스부터 1루까지 그리고 홈 베이스부터 3루까지 요 파울 라인에서 우리가 공을 이쪽으로 찬 경우, 물론 이거보다 더 멀리 이쪽으로 찬 경우, 여기도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찬 경우, 쭉 떠서 공이 이쪽으로 날아간 경우, 이쪽에 떨어지는 공들을 우리는 파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공을 차면은 이쪽으로 그리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차야겠죠. 이렇게 차야 파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수의 그런 파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많이 헷갈립니다. 자, 타자가 여기서 공을 찼습니다. 공을 찼어. 근데 이렇게 또 여기 물론 여기는 넘었을 거야. 파울이 아니니까. 자, 또르르 이렇게 여기서 튀어 하는데 공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또 공을 찼어.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경우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우리는 파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를 우리는 파울이 아니라고 해요. 이게 어떤 차이냐? 이 차이는 여기에 있는 1루 베이스, 요 차이가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타자가 공을 찼는데 이 베이스 앞쪽 여기에 있는 내야에서 공이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내야에서 나가는 경우는 파울이 되고요. 이 베이스 뒤쪽으로 외야에서 공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파울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자, 다음 상황입니다. 자, 타자가 공을 찼어. 근데 높게 떴어. 공이 높게 떴어. 아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뭐 수비수가 이 뜬 공을 잡으러 이쪽으로 위치를 하겠죠. 장소를 옮기겠죠. 그랬을 때 이 공을 잡았어야 되는데
놓쳤어. 놓친 경우. 근데 놓친 경우가 여기다. 놓쳐서 이쪽에 튀겼다. 이 파울 라인 바깥으로 이쪽으로 튀겼다. 이런 경우는 파울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쪽으로 와서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어. 근데 다시 이쪽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첫 바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잡으려고 했는데 얘 몸을 맞고 튀어서 여기 안쪽으로 다시 들어갔어. 이런 경우는 파울이 아니라 안타가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케이스로 여기 타자가 다시 공을 찼어. 여기 파울라인 안쪽이야. 여기 있던 수비수가 공을 잡으려고 그래. 근데 또 놓쳤어. 놓쳤을 때 공이 첫 바운드가 이쪽으로 나갔어. 이런 경우. 그리고 다시 공을 찼는데 여기 있는 수비수가 잡으려다가 또 놓쳤어. 이렇게 떨어뜨린 경우. 이거는 여기 파울라인이랑 상관없이 이거랑 상관없이 이쪽으로 가든 둘 다 안타가 됩니다. 이거는 둘 다 파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땅볼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공을 찼어, 땅볼로. 근데 여기에서 바운드가 되고 얘가 이렇게 나간 경우 하고 베이스 뒤쪽으로 해서 나간 경우, 베이스 앞에서 나간 경우는 우리가 파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베이스 뒤쪽으로 해서 나간 공은 파울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타자가 공을 찼어. 그래서 이 파울 라인 바깥에서 공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그냥 파울 라인 바깥에서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파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울 거야. 근데 얘가 회전 회오리 슛이었어. 이런 막 스핀을 먹더니 해서 일로 들어왔어. 일로 들어온 경우. 그리고 또 얘가 또 찼는데 여기 떨어졌는데 또 회전 회오리 슛 이러면서 일로 들어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베이스를 기점으로 베이스 안쪽에서 들어왔느냐 바깥쪽에서 들어왔느냐의 차이. 야, 여기서 파울라인 바깥으로 왔는데 베이스 안쪽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안타로 하고요. 파울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 베이스 뒤쪽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파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파울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너무 다양하고 어렵죠. 가끔 선생님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도 이 파울 규정에 있어서 되게 헷갈려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말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게 파울인지 안타인지 내야 안타인지 외야 안타인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발야구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발야구 규칙을 잘 이해하고 오셔야 이제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해서도 바로바로 발야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든 발야구든 이제 TV에서 뭐 야구 중계를 하면은 자주 한번 보시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영상, 이 규칙들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